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해서 마련한 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일이죠.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된다던 아들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집 주인에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숙이에요. 올해 72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어요. 그때 저는 40 중반이었는데 새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남긴 빚까지 다 갚아야 했죠.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곤 했죠.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허리는 아파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장성해서 시집 장가를 보내고 드디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며느리 선영이도 처음에는 괜찮았죠. 명절 때면 함께 와서 차례도 지내고 손주 낳고 나서는 아이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민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혹시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선영이랑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집 말인데요. 세금 문제가 좀 있어서요. 세금 문제? 네,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 이름으로 바꿔두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금이니 상속이니 하는 이야기는 어려워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잠깐만 제 이름으로 옮겨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드릴게요. 선영이가 거들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세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내 자식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마 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어머니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종이였죠.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거니까요.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재촉하듯 말했죠. 엄마, 빨리 처리해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냥 도장 한 번 찍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류 처리가 끝난 며칠 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지냈죠.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화분에 물도 주고 손주 올 때 반찬도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서서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선영이의 태도 변화였죠. 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켰는데 갑자기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선영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민수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그런데 선영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전에 없던 차가운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미안한데 앞으로는 부엌 함부로 쓰지 마세요. 뭐라고? 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시면 곤란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집이라고? 분명히 민수는 형식적인 거라고 했는데 왜 선영이는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선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머니,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 맞죠? 그럼 이제 이 집 주인은 저희예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에 듣던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남남대하듯 차갑고 냉정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그 서류 말인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지? 뭘 잘못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선영이가 그러는데 이제 이 집이 너희 거라고 하더라고. 민수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그냥 법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엄마 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 같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선영이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민수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선영이가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거실 텔레비전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아이가 공부해야 하거든요. 어머니, 친구들 초대하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서요. 하나하나가 다 상처였어요. 40년 넘게 제가 살던 집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손주가 와서 배고프다고 하길래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와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 음식은 제가 챙길게요.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라면 하나 끓여준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죠. 이제는 제가 집 주인이니까 제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내 손주에게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한 일을 후회했어요. 그 도장만 찍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이후로 집안 생활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선영이의 눈치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죠. 마치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듯한 행동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선영이가 벌써 들어가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오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올 때는 저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하면 선영이가 먼저 와서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려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자기 일만 하죠. 저는 구석에 서서 기다리다가
겨우 밥 한 공기 차려 먹곤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손주와도 마음대로 놀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려고 하면 선영이가 재빨리 가로채서 데려가 버렸죠. 우리 아이 엄마한테 와.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인데 왜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하길래 김밥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그런데 선영이가 그걸 보고는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이 음식은 따로 준비해놨어요. 왜 함부로 먹이세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간단히 만들어준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아이한테 음식 주지 마세요. 알레르기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알레르기라니요. 그 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음식을 해줬는데 알레르기가 무슨 소리예요? 그냥 저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핑계였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부엌 출입을 제한당했어요. 선영이가 부엌 입구에 끈을 걸어놓고 거기에 쪽지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사용 중 마이너스 출입 금지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부엌은 이제 제가 전담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는 말이 이렇게 서글플 수가 있나요? 40년 넘게 제가 밥을 해왔던 부엌인데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니요. 결국 저는 컵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게 됐어요. 민수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엄마 뭐 좀 드세요라고 챙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모른 척하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어둡더라고요. 선영이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왔죠. 더 이상은 힘들어.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어. 알았어요. 내가 말할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튿날 저녁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당분간 다른 데 계시면 안 될까요? 다른 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잠깐만 친구 집이나 다른 곳에 계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국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내 아들이 나를 집에서 내쫓고 있는 거였어요.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야?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저희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이 뭔데? 나한테는 말도 못할 사정이야? 민수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선영이가 나타났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걸?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데? 내일까지요. 내일까지라고요? 하루 시간도 안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죠. 이튿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듯 우울하더라고요.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4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인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죠. 민수는 출근한다며 일찍 나가버렸어요. 저한테는 인사도 없이요. 선영이만 거실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가실 때 열쇠 놓고 가세요. 열쇠까지 내놓으라고 하네요.
40년 동안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집 열쇠를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비를 맞으며 집을 나섰어요. 캐리어 바퀴가 젖은 길에서 미끄러지며 소리를 냈죠. 뒤를 돌아보니 제가 40년 넘게 살던 집이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그곳을요. 갈 곳이 없었어요. 둘째, 셋째 아이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갑자기 연락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창피했어요. 큰아들한테 쫓겨났다는 걸 다른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온몸이 젖었지만 움직일 기력도 없었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말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죠. 여보세요? 영수가,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 말순아. 나 지금. 그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야, 너 지금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나 집에서 나왔어. 뭐?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울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말순이는 중간중간 어머나 세상에를 연발하며 들어줬죠. 야, 너 지금 비 맞고 있는 거야? 당장 내 집으로 와. 주소 알지? 택시 타고 와. 고마워, 말순아. 정말 고마워. 택시를 타고 말순이의 아파트로 갔어요. 말순이가 문을 열어주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영수가, 너 완전히 물에 젖었잖아. 얼른 들어와. 말순이는 저한테 마른 옷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차도 끓여줬어요. 그리고 제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죠. 괜찮아, 영수가. 여기 있어. 내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말순이의 작은 소파에 누워서 처음으로 진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말순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꽉 잡아줬어요. 고마워, 말순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맙긴. 우리가 남이야? 내일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 그냥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말순이 집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말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영수가, 그 서류 말인데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너 그때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었잖아. 그 서류가 정말 뭔지 확인해 보자. 말순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가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그냥 믿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봐? 주민센터에 가면 부동산 등기 서류 볼 수 있어. 거기서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중요한 걸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주민센터 부동산과 창구에 앉은 직원은 젊은 여자였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집 등기 서류를 보고 싶은데요.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신분증을 보여주니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어머님, 이 주소가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 등록된 소유자가 정영숙 님이 아니라 김민수 님으로 나와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제 이름이 아니라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죠.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2달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계약서도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가 찍은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잠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겨주는 계약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말순이가 제 어깨를 꽉 잡아줬죠. 어머님, 이건 완전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집을 아드님께 넘겨주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동의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주민센터를 나와서 말순이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두 손이 덜덜 떨렸죠. 영수가 괜찮아? 아니야, 말순아. 전혀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변호사한테 한번 상담받아 보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있어. 정말? 그런 곳이 있어? 응, 내가 예전에 이혼할 때 가봤거든.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아줬죠. 안경을 쓴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주소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님, 큰일이네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가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줬어요. 이 집이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어요. 게다가 압류예고 통보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드님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출금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민수가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였죠. 그럼 제 집이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대출금이 5억 원이 넘거든요. 5억 원이라고요?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사업을 하시나요?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명의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수가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 혜택 같은 건 다 거짓말이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어머님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사기죄요? 네, 어머님이 속은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말순이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님 결정하세요. 그냥 포기하실 건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실 건지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싸우겠어요. 정말이세요? 네, 끝까지 싸우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법률 상담소를 나와서 말순이와 함께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영수가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런데 민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사업이 망했나 보지. 그래서 내 집에 손을 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착한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살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아, 고마워. 뭘 고맙긴. 당연한 거지.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영영 모르고 살 뻔했어. 그날 저녁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겠다고요. 민수가 제게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도 모으고 증인도 찾고 변호사와 함께 계획도 세워야죠. 아들이 어머니를 속였다면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예요. 이튿날부터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이름은 박정호였는데 경험이 많은 분이었죠. 어머님, 우선 아드님이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년 전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박 변호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아드님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빚이 10억 원이 넘어요. 10억 원이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런 큰 빚을 지고 있었다니 민수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집에 손을 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이 일을 주도한 것 같아요. 선영이가요? 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증언에 따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분이 모든 걸 처리했대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영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럼 민수는 그냥 따라한 건가요? 아니에요. 둘이 함께 계획한 거예요. 인감도장도 미리 몰래 복사해뒀더라고요. 인감도장까지 복사했다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사기죄가 확실해요. 기망행위도 명확하고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법정에서 이기면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때 말순이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영수가 나도 증인으로 나설게. 정말? 응, 너 그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내가 다 봤잖아. 법정에서 증언해 줄게.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훨씬 유리해져요. 며칠 후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민수와 선영을 사기죄로 고발한 거였죠. 그리고 집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걸 한 거지. 엄마가 나를 고소했다면서요? 이럴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아마 고소장을 받고 놀란 것 같았죠. 민수야,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고 있어?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어머니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엄마,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제가 사정할게요. 이제 와서 사정한다고?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말이죠. 안 돼. 이미 시작한 일이야. 엄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이틀 후 민수가 말순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선영이랑 함께였죠. 두 사람 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선영이가 평소와 다른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할 말 없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집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제 와서 돌려준다고요? 늦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정말 급해서, 급하면 어머니를 속여도 되는 거야? 민수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선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회사가 망하면 다 끝이에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너희는 살아야 하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 집을 담보로 돈 빌리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게 뭐야? 선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가 너무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너무 한다고?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때 말순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야, 너희들.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 영숙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수가 다시 사정하듯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죠. 선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어머니가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선영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두 사람이 나간 후 말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영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 응, 이제야 내 진짜 마음을 말한 것 같아. 그날 저녁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연체 기록이 이미 여러 번 있었대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님이 속았다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말순이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영수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말순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뭘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내일부터는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민수와 선영이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나온다면 저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요. 법정에 서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죠. 오히려 당당했어요. 재판장에 들어서는데 민수와 선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초췌해 보였죠. 민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변호사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말순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영숙이가 그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절대 속으려고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선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오랜 시간 같았어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겼어요. 정말 이긴 거였어요. 박 변호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축하해요, 어머님. 집을 되찾으셨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죠. 민수야, 이제 끝이야. 엄마,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민수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40년을 살던 내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 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어머님, 혹시 김민수 씨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왜요? 대출금을 다른 분이 대신 갚으셨거든요. 다른 분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채권자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그 많은 돈을 대신 갚았다는 걸까요? 며칠 후 답을 알게 됐어요. 선영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옷을 입고 당당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선영아, 너 웬일이야? 선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이 이제 제 겁니다. 뭐라고? 은행 대출금을 제가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이 저한테 넘어왔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가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수는? 민수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계획이었던 거죠. 어머니, 어디 가실 곳 정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아, 내가 실수한 게 있어. 뭔가요? 나도 이번엔 준비했다는 거야. 선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박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거였죠. 이게 뭐예요? 너를 고소하는 서류야. 사기죄, 명의도용죄로 말이야.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 분명히 위법한 방법을 썼을 거야. 박 변호사가 조사해보니 선영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구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선영아, 이번에는 내가 당할 차례야. 선영이가 말없이 서류를 보더니 급히 나가버렸어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이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죠. 그제야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집도 되찾았고 저를 속인 사람들도 처벌받았죠. 말순이가 집으로 놀러와서는 감탄했어요. 영수가 정말 대단해.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었구나. 처음에는 나도 당하기만 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그래,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칠 후 둘째와 셋째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졌어.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연락도 안 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엄마가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혼자가 뭐가 나빠? 이제 편해졌어. 정말로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화분에 물을 주고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봐요. 작은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말순이가 자주 놀러 와요. 함께 차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죠. 영수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보낸 건 아니고 아이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둘째가 데려온 거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 있구나. 저녁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죠.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도 없었어요. 늘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내 속도대로 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들을 고소하고 며느리까지 감옥에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70살이 넘어서 이런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이웃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영숙 씨, 정말 대단해요.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나이가 많으면 당당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멋져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 든 여자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요. 요즘 가끔 민수 생각이 나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거예요. 혈육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에도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꽃들도 물과 햇살을 받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가고 있다고요. 저도 이제 제 속도대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도 저를 재촉하지 못하고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요. 창밖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젠 누구도 나를 내쫓을 수 없겠지.